세 번째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양이와 새에 관한 진실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곡 소개를 짧게 먼저 해드리면 3집 슬프지만 진실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2000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20년 전 앨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됐다. 우리 엄청 옛날 노래 소개한다. 그러게요. 선곡할 때는 몰랐어요, 사실. 옛날 노래 아니고 되게 최근 노래들 우리 잘 골랐네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약간 그 세대가 나오는 건가요? 들통나는 건가요? 네, 패스 빨리. 그래서 무려 타이틀곡이었어요. 30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곡들 포함해서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왜? 논란이 좀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앨범을 만들 때 델리 스파이스가 되게 힘든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소속사랑 갈등도 좀 있었고 거의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앨범에 좀 반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우울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방송국에서 금지를 네. 당해. 네. 어땠어요? 이 노래? 저는 되게 좋았는데. 저도 제 취향 딱 취향. 이 연주가 너무 훌륭하고 이 기타 달리는 네, 것도 좋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밴드 좋아하는구나. 네, 락 좋아요. 취향이 있네 확실히. 그러게요. 전 그냥 약간 인디 밴드 취향인데 이런 기타 리프라고 하나요? 이렇게 잘 막 연주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곡만 들었을 때 제일 취향은 8곡 중에 이게 제일 좋긴 했어요. 저도 원래 좋아하던 좋아했어. 노래였어요. 사실 가사보다는 항상 멜로디 위주로 노래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도 듣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쵸. 멜로디에 집중을 하니까 가사를 별로 이 노래도 신경 안 쓰고 좋아했던 거예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가사 읽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너무 놀랐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들었을 때는 너무 내 스타일이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연주, 멜로디 다 좋다 했는데 가사가 너무 충격입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 소년, 소녀가 등장하는데 네. 반복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애들은 부모님한테 저 토끼 같아요 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저건 그냥 한낱 고양이 시체일 뿐이야 라고 네. 얘기하고 근데 그 뒤에 심지어 후렴에서는 그래서 고양이 시체인가 했는데 뒤틀린 발목, 너덜너덜해진 날개를 푸드덕 거려보지만 날 수 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누가 쳐다나 보겠어. 라고 후렴이 계속 반복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얘기지? 저도 그럼 뭐지? 토끼 나오고 고양이 시체 나오고 푸드득거리는 새 작은 나오고 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약간 어려워하면서 너무 우울하고 가사가 왜 이래? 약간 이랬죠. 근데 이 노래 제목이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와 새에 관한 진실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게 고양인지 새인지 모른다? 의도적으로 아마 이 밴드에서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같은 걸 수 있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네, 따라 저도. 다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서 진실인 것은 어떤 하나인데 나머지 두 개를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 만약에 애가 순수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면 나머지 두 해석이 틀린 거고 뭐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는 그냥 썩은 고양이 시체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뭔가 본인만의 순수한 필터를 끼워서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하는 화자가 얘기하듯이 정말 작은 새, 날 수 없는 작은 새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좋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더 실패한 어떤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셋 다 동시에 맞는 걸 수도 있지. 셋 다 동시에요? 날개 달린 토양이 날개 있고 그 다음에 토끼면서 고양이 이 합성된 생 날고양이의 영향인가요? 그래서 묘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되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의도적인 혼란을 주는 곡이구나. 네네 가사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이 노래 만들 때 힘들어 했을지가 좀 느껴져. 그러네. 아까 앨범 소개해줄 네.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노래와 앨범의 또 재미난 점은 동일한 제목의 노래가 또 있죠. 맞아요. 네, 저희가 소개드리는 지금 이 곡은 3번 곡인데 10번 곡도 있어요. 10번에 고양이와 새에 관한 진실 가로하고 올 허구 이렇게 적혀진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약간 편집돼서 이렇게 짧은 버전이고 라디오의 방송용 네, 방송용이고 지금 10번의 노래가 약간 오리지널 버전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그 기타 리프를 엄청 반복해서 들려서
거의 7분 가량이 되는 노래가 그쵸, 대곡이 됩니다. 됐죠. 보통 3, 네. 4분짜리 곡이 일반적인데 7분까지 간다는 거는 작정하고 만든 거지.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후반부에 이건 찾아봐서 알게 된 건데 독일 영화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그 각 부분을 샘플링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들어보면은 막 엄청 흐느끼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신음소리 막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막 들리거든요. 저는 또 여기서 또 충격 한번. 네. 원래 좋아했던 건 그럼 그 라디오 앞번. 에딧 네, 버전이구나. 버전, 그 앞 버전. 그래서 이 오리지널 버전은 또 뭐지 하고 10번을 들어봤는데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길어지는 건 좋았어. 그래도 뭐 기타 연주 좋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판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건 또 왜 갑자기 왜 넣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진짜 나는 네. 이게 훨씬 더 좋아한데 나는 이 정말요? 라디오 에딧 버전보다 이 오리지널 버전 원래 더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뒷부분에 그게 있어서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연주가 계속 길어지면 반복적으로 네. 이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근데 그 감정을 이런 절규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섞이면서 감정을 진짜 폭발시키는 폭발시키는 느낌이었구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의외로 또 이걸 똑같은 곡을 너무 웃겨. 취향이 비슷한 듯 다른 듯. 재밌다. 재밌네. 너무 재밌어. 맞아요. 그랬구나. 델리 스파이스는 우리만 아나?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할 텐데 인터넷에서 소개가 돼 있기로는 1995년에 결성된 밴드로 자우림, 크라이너, 언니네 이발관 등과 함께 한국 인디 록씬의 1세대라고 불린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디 1세대 좋아하는 거야? 그러네. 이거 다 좋아하는 그룹이잖아. 저도 다 좋아하는 그룹인데 인디 록씬의 1세대라고 해서 언니네 이발관도 사실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우리 엄청 저희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알긴 하는데 그래서 델리 스파이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명곡이 많아요. 그래도 들으면 아실 네. 거예요. 차우차우, 그렇지. 고백, 항상 엔진을 켜둘게. 뭐 이런 인기곡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왜냐면 거예요.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곳에 삽입이 돼가지고 들어봤을 거예요. 네. 특히 너의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무한도전. 무한도전 얘기해도 옛날 사람 되는 건가? 무도에서 한번 이게 삽입이 돼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막 이렇게 텔레파시 보내는 것처럼 나오는 저 너의 되게 목소리가 좋아하는 들려. 건데. 그 노래 진짜 좋죠. 네. 다 이 유명한 노래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면 넬의 고양이입니다. 곡 소개를 드리면 2003년에 발매된 1집 앨범 수록곡이죠. 그래서 김종환 씨가 보컬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넬의 어떤 대표하는 그룹인데 유난히 이분은 이름이 유명해. 맞아. 존재감이 확실히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그러면은 곡 노래 어땠어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근데 이거 곡 소개할 때마다 다 너무 좋았어요 할 것 같다. 좋아하는 곡만 선정했으니까. 맞아. 그냥 딱 들으면 넬 노래다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넬은 진짜 들으면 아는 것 같아. 딱 그 느낌이 있어. 보컬의 영향인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여기도 보컬의 보이스가 워낙 독특하니까. 노래도 좋고 연주도 너무 좋고 보컬도 또 좋고. 그래서 그냥 딱 좋았어요. 근데 저는 노래는 당연히 좋았는데 가사에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거 고양이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 노래였어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은 사실 고양이보다는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노래 속에 화자가 있고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는 게 싫다고 나보고 자꾸 웃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를 더 가둬두려 하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울지도 못하고 웃는 건 이제 싫다. 한 번쯤은 편히 울어보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가사는 슬펐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을 비유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딱히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표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 왜 빗대어서 표현을 했을까요? 뭔가 저도 궁금했죠. 왜 갑자기 고양이가 나왔을까 그러면 이랬는데 혹시 고양이는 약간
가사에 아무 말 없고 아무 표정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음. 나와서 아 속내를 잘 알 수 없으니까 고양이도 가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속내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김종환 님이 고양이의 얼굴을 보고는 감정을 읽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노래 제목으로 붙이게 됐다고 그러면 하시더라고요. 예측했던 대로 맞았네. 네, 맞았어요. 대단하다. 되게 기뻤어. 이건 알아보고 와 너무 기쁘다. 작곡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감상을 그대로 즐겨준 거 아니야? 너무 기뻤죠. 잘하셨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아하시는 밴드라고 하였으니. 넬은 2001년 인디 밴드로 데뷔를 했는데 인디 밴드 1, 2집을 내고 서태지의 눈에 들게 된 거예요. 넬이. 그래서 서태지 그 괴수 인디진 여기 소속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횟수로는 3집인데 그냥 메이저 바로 데뷔라고 해서 그 1집이 2003년에 나온 이 앨범이고 그래서 사실 인디인데 무명식이 거의 없이 인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태지 후광을 힘을 얻어서 빵 진짜 메이저 데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되게 그냥 대중적으로도 활동 많이 했고 팬층도 두터워지고 아직까지도 활발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네. 저는 넬을 또 한 번 다시 인식하게 된 게 인피니트라는 아이돌 그룹 아세요? 네, 알아요. 거기 리더가 김성규 씨인가? 네네, 맞아요. 그분은 성공한 덕후잖아요. 성공한 덕후. 왜 성공한 덕후냐면 넬 엄청난 팬 아니에요? 맞아요. 이 김종환 씨의 엄청 맞아. 엄청난 팬이어서 네. 근데 심지어 가수 데뷔하고 그 다음에 솔로 앨범 만들 때 이 김종환 씨가 도와줘가지고 아마 작사 작곡 해준 곡이 있을까? 곡을 주셨어요.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는데 같이 어쨌든 곡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들어보면 넬 느낌이 나요. 와 대박이다. 성공한 덕후의 진짜 성덕이다.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분 에피소드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갈 때도 넬 노래 하고 팬들한테도 엄청 소개해주고 막 그랬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일 때랑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본인만의 음악 세계가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걸 솔로 앨범 들으면서 이런 세계였구나. 한번 들어보고 특이했어. 싶다. 아마 넬을 좋아하셨으면 되게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김종환 씨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네, 5번째 곡 소개해드릴게요. 심규선 씨의 고양이 왈츠입니다.